2025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30평대 거실에는 봄 햇살이 들어와 베이지색 소파를 비추고 있었죠. 정미라는 세탁기에서 막 꺼낸 남편 강태준의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주머니를 확인하며 휴지나 영수증이 있는지 살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나왔습니다. 고급 호텔 발레 파킹 티켓 한 장, 그리고 작은 벨벳 파우치에서 떨어진 진주 귀걸이 한쪽이었죠. 미라는 귀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자신의 액세서리함을 열어봤어요. 진주 귀걸이는 있었지만 디자인이 전혀 달랐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이미지 검색을 했고 곧 결과가 나왔죠. 200만 원대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이미 그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거래처 접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라는 부엌에서 나와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태준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더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는 곧바로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태준 차량의 블랙박스와 연동된 위치 추적 앱이었죠. 화면에는 실시간 이동 경로가 표시됐어요. 회사가 있는 강남역 방향이 아니라 청담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확대해 목적지를 확인했죠. 고급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복도를 걸었어요. 동생 수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아야,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그녀는 손잡이를 돌렸고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화장대 위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미라는 화장대에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품 파우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녀가 파우치를 열자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미라는 파우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차가운 냉정함이 올라왔죠.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라는 침대에서 눈을 떴죠. 태준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태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죠.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미라는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미라는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민준과 3학년 딸 서연이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였죠. 그녀는 곧바로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린 미라는 박선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앞에 섰어요. 언니 왔어? 박선영이 문을 열고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선영의 표정은 진지했죠.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귀걸이 사진, 블랙박스 경로 캡처, 그리고 문자 메시지까지. 선영은 화면을 넘기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걸로. 선영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미란에게 건넸죠. 실내조사 마이너스 김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가 아는 사설탐정이야. 믿을만해. 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선불로 50만 원 정도. 일주일 추적 기준이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죠. 오후 1시 미라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서 탐정 김정훈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평범한 외모에 눈빛만 날카로웠어요. 대상자 2명 모두 추적하시는 거죠? 네. 남편이랑 제 동생이요. 김정훈은 수첩을 꺼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이름, 차량 번호,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까지. 3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미라는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탐정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명동 번화가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수아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정 김정훈은 건너편 카페에 앉아 망원렌즈로 촬영했죠. 수아는 3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그녀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다발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점원이 가방을 포장하는 동안 수아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죠. 응, 오빠. 지금 쇼핑 중이야. 응, 30분 뒤에 거기서 봐. 수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탐정은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오후 4시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테라스석에 수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섰죠. 강태준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본 뒤 카페로 들어갔어요. 탐정은 건너편 건물 2층 창가에서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태준과 수아는 테라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태준도 웃음을 지었죠.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연인으로 여길 만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청담역 방향이 아닌 주택가 쪽으로 향했어요. 탐정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5분 정도 걸었을까요? 두 사람은 청담 프라이빗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붙은 고급 호텔 앞에 섰죠. 태준이 먼저 로비로 들어갔고 수아는 주변을 살핀 뒤 따라 들어갔습니다. 탐정은 호텔 맞은편 편의점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그들은 다시 나왔습니다. 수아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태준의 넥타이는 느슨했죠. 그날 저녁 8시 미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전송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란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수아, 카페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10분 후 미란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준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수아는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죠. 미라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새벽 3시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어요. 복도를 지나 수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었죠. 그녀는 귀를 문에 갖다 대고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그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수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 창에 수아의 생일과 자신의 이름을 조합해 넣었죠. 1993.082미란. 로그인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클라우드 폴더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문서, 백업 폴더들이 보였죠. 그녀는 사진 폴더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썸네일로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씩 확인했어요. 일상적인 셀카들, 친구들과의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날짜의 폴더를 열었죠. 그녀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준과 수아가 함께 누워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엔 둘이 키스하는 모습이 담겼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파일을 확인했어요. 총 12장의 침대 사진과 30여 장의 호텔 셀카가 있었습니다. 각 사진의 날짜를 확인하니 1년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미라는 백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 2024-2025라는 파일이 보였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미라는 파일을 열고 검색창에 태준을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수아야,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갈까? 오빠, 나도 좋았어. 근데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조심하면 돼. 어차피 나 이혼할 거야. 진짜?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미라는 대화 내용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노골적인 내용들도 있었어요. 수아가 보낸 메시지도 있었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오빠가 너무 좋아. 오빠는 내 거야. 미라는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사진과 대화 백업 파일을 복사했어요. 복사가 완료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파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했죠. 새벽 4시 미라는 휴대폰으로 박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증거 확보했어요. 아침에 연락 주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발신자는 김혜진, 태준 회사 동료의 부인이었어요. 미란 씨,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대요. 미라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강태준 부장님이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걸 봤다고. 혹시 미란 씨는 아세요? 미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혜진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3억 원 규모의 허위 청구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통화를 끝낸 미라는 곧바로 태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맞는 키를 가져왔죠.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건설 3차 공사비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청구 금액은 5억 원이었지만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실비용 2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서류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였죠. 미라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총 15장의 증거 서류를 확보했어요. 그녀는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집 근처 문구점으로 가서 USB를 하나 샀죠.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대여금고를 신청했습니다. 귀중품 보관하시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미라는 대여금고에 USB와 외장하드를 넣었어요. 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태준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어. 1박 2일이야. 미라는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어디서 하는데요? 제주도. 팀 전체가 가. 태준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분 후 수아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언니, 나 친구 만나러 부산 가. 내일 저녁에 올게.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미라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명 다 나갔어요. 추적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태준과 수아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어요. 제주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미라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 김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와봐. 민준과 서연은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일 데리러 올게요. 미라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오후 4시 미라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박선영이 회의실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물 다 가져왔어? 미라는 가방에서 USB와 프린트한 사진들을 꺼냈죠. 선영은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혼 청구 사유로 확실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1억은 가능할 거야. 재산 분할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미라는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호텔 침대 사진, 공항에서 손잡은 사진, 카페 데이트 사진까지 총 30장이 넘는 증거들이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7시 40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아, 피곤해 죽겠네.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테이블 위 사진들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죠. 미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아시잖아요. 당신과 우리 동생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태준은 사진에 다가가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미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요? 침대에서 키스하는 것도 오해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아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그녀는 거실 분위기를 보고 말을 멈췄죠. 테이블 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아야, 너도 와서 봐. 내 작품들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미란이 말했죠. 도망가지 마. 이제 끝장을 볼 거니까. 태준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회사 비용 횡령 서류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가 흘러나왔죠. 그가 몰래 챙긴 3억 원의 증거들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호텔 영수증도 있어요. 항공권 예약 내역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백업본도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죠.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먼저.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1년 동안 내 눈앞에서 연극하면서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죄책감 느꼈어. 죄책감? 그러면서 내 돈으로 명품 사고 호텔 다녔어? 미라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 안으로. 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갈 데가 없어.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얹혀 살면서 내 남편을 빼앗은 내가 감히 뭘 봐라.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잖아.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조건이 있어. 위자료는 없어. 당신이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 미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간다고요?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이 나가. 태준의 목소리에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횡령 증거 사본이었죠.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그럼 이건 검찰에 제출할게요. 횡령죄로 고소하겠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떨었어요. 이건 안 돼.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무릎 꿇으세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나 회사에서 잘리면 끝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미라는 차갑게 말했죠.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혼 조정 신청은 이미 법원에 접수했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준과 수아는 그대로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죠. 둘의 얼굴엔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변호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철민 50대 중반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미란과 박선영이 마주 앉았죠. 협상을 하시자고 먼저 연락하신 건 강태준 씨 측이죠?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철민이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미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미란의 눈을 피했어요. 이철민이 대신 말했죠. 아파트를 매각해서 금액을 반반 나누고 양육권은 정미란 씨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하시죠. 양육비는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월 100만 원, 자녀 2명 합쳐서입니다. 이철민은 마치 관대한 조건인 양 말했어요. 미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습네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조건을 내세우다니.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 서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적이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 동안 제 동생이랑 바람 피우면서 감정 생각은 하셨어요? 선영이 서류를 펼쳤어요.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그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억이면 징역 실형도 가능해요. 이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건 회사 일은 별게 아닙니까? 이철민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별개가 아니죠. 불륜 자금 출처를 따지면 연결돼요. 선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호텔비, 제주도 여행비, 명품 구매비, 전부 횡령한 돈으로 충당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협상은 여기까지예요. 법정에서 보죠. 그날 오후 2시 태주는 회사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장과 감사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강태준 부장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감사실장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비용 관련해서요. 태준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건설 3차 공사비 청구권 기억하시죠? 그건 실비용 2억인데 5억으로 청구했더군요. 차액 3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감사실장이 계좌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비자금 계좌 당신 처남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실제 사용자는 당신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최종 통보를 했어요. 오늘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이에요. 태준은 회사를 나서며 휘청거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죠. 오빠 나 어떡해? 임신한 거 알지? 수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8주차야. 오빠가 책임져야 해. 태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아야,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짜증이 났어요. 결혼은 무슨.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해. 태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수아야. 수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임신했어. 8주차야. 태준 오빠 아기야. 수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알아서 하래. 전화도 안 받아. 당연하지.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쁜데. 언니, 나 어떡해. 수아가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차갑게 말했죠. DNA 검사해봐. 정말 그 사람 아이인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닌지 누가 알아? 언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태준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5명의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태준 부장 횡령 사실이 명백하므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였지만 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그날 저녁 태준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회사 고발 좀 취소해줘. 제발. 미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금요일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선영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52장, 문자 메시지 백업, 호텔 영수증, 항공권 예약 내역.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륜 사실이 명백하군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정밀한 씨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어요. 오빠, 나 지금 어디야? 만나야 해.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나 지금 정신없어. 오빠, 나 임신했다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수아가 소리쳤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태준은 전화를 끊고 수아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친구 집 거실 한구석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죠. 나는 어떡하지? 아무도 그녀의 울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흐른 6월의 어느 목요일 서울가정법원 304호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라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박선영이 서류 가방을 펼치고 있었죠. 피고석에는 태준과 이철민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세요. 2025가단 12만 3456호 이혼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선영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 52건을 제출합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 전달했어요. 호텔 침대 사진, 공항 촬영 사진, 카페 데이트 사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이 사진들의 촬영 일시가 모두 기록되어 있군요. 네, 재판장님.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의 기록입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이철민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죠. 재판장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원고의 처제와 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입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다시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제주도 여행 관련 영수증입니다. 그녀는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렌터카 영수증을 냈습니다. 피고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고 처제와 제주도로 갔습니다. 재판장이 영수증들을 검토했어요. 2025년 4월 27일부터 28일
1박 2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같은 날짜에 처제 정수아도 부산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이 확인시켰습니다. 이철민이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총 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원고 정밀한 명의로 이전하며 피고 명의 예금 1억 5천만 원도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선영이 미란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겼어. 미란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같은 주 월요일 태준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또 다른 소송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인 건설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어요. 청구 금액은 3억 원, 횡령한 금액 전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 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날 저녁 태준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아버지 강철수가 앞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아버지. 태준이 다가가자 철수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이미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은 상태였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억이 필요해요. 철수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3억?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들었다. 아버지, 제발. 안 돼.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라. 철수는 돌아서서 주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는 임신 6개월의 배를 안고 원룸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도 쫓겨난 뒤였습니다. 방 안은 좁고 습했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기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상태였죠. 수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답하지 않았어요. 7월 말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죄수복 대신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실형은 면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8월 초 수아는 미혼모 시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키울 수 있을지. 입양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같은 날 저녁 미라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어요. 그녀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태준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그녀는 사진틀에서 사진을 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서연이 밝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민주는 조금 조용했지만 엄마 옆에 앉았죠. 애들아, 이제 우리 새 식구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란이 두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서연이 엄마 볼에 뽀뽀했어요. 민준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라는 아이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난 10월의 토요일 저녁, 미라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대학 동창회 모임이었어요. 10년 만에 참석하는 자리였죠. 입구에서 먼저 온 친구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미란이 왔네. 총 8명의 동창들이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미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근황 이야기가 오갔어요. 누구는 회사 임원이 됐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고, 누구는 아이 셋을 키운다고 했죠. 미란이 너는 요즘 뭐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최근에 이혼했어. 지금은 아이들 키우면서 재취업 준비 중이야. 테이블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따뜻하게 반응했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미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최진우 회계법인 대표였습니다. 미란아, 너 대학 때 회계학과 수석이었잖아.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응, 그런데 결혼하고 일 그만뒀어. 미란이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 법인에서 사람 구하는 중인데 관심 있어?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근데 나 10년 동안 일 안 했는데. 괜찮아.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한 거지 경력만 보는 게 아니야. 진우가 명함을 꺼내 미란에게 건넸죠. 월요일에 사무실로 한번 와봐. 이야기 나눠보자. 미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미란은 강남역 근처 회계법인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춘 스케줄이었죠. 진우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일단 간단한 결산 업무부터 시작해봐.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미라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니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툴렀어요. 프로그램도 바뀌었고 업무 방식도 달라졌죠. 하지만 미라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관련 자료를 공부했어요. 한 달이 지난 11월 말, 미라는 첫 월급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10년 만에 받는 자신의 돈이었죠. 그날 저녁 미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쏜다. 먹고 싶은 거 시켜. 미란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신이 났습니다. 와, 진짜? 나 스테이크 먹어도 돼?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준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없다는 것에 많이 속상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죠. 엄마, 나도 스파게티 먹을래. 식사 후 미라는 문구점에 들러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샀어요. 서연에게는 색연필 세트를, 민준에게는 축구공을 샀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엄마가 일하는 거 괜찮아? 힘들지 않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엄마는 지금이 좋아. 미란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일하면서 웃는 게 보기 좋아. 민준의 말에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월 중순, 진우가 미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란아, 내 업무 평가 결과 나왔어. 미란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아주 좋아. 꼼꼼하고 정확하다고. 정말? 응.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어때? 진우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연봉 5천만 원, 주 5일 근무. 물론 아이들 시간은 배려해서 조정 가능해. 미라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우야, 정말 고마워. 이 기회 놓치지 않을게. 당연히 잘할 거 알아.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트리를 꾸몄어요. 거실 한쪽에 120cm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았습니다. 엄마, 여기 별 달아도 돼? 서연이 금색 별 장식을 들고 물었어요. 그래, 내가 달아봐. 미란이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트리 꼭대기에 별을 올려놓았죠. 민주는 트리 아래 선물 상자들을 정리했어요. 엄마,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파티니까. 미란이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30분 후 따뜻한 치킨과 콜라가 도착했습니다. 세 식구는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어요. 트리에 전구 불빛이 반짝였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콜라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미란도 잔을 들어 아이들과 부딪혔어요. 우리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엄마도 메리 크리스마스? 서연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8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란이 문을 열자 어머니 김순자가 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선물도 좀 사왔고.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손주들을 안았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란을 바라봤죠. 얘야,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 미라는 침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이라고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정미란으로.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전구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27년 4월 봄 햇살이 밝게 비치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란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사옥으로 걸어갔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죠. 주말 근무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러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찰을 보니 이사 정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개월 전 승진한 후였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으로 올랐죠. 미라는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진우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란아, 주말에 웬일이야? 계약서 좀 확인하려고. 진우 너야말로 왜 나왔어? 나도 비슷해. 일 중독인가 봐.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일을 마친 미라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민주는 키가 많이 컸어요. 이제 엄마 어깨를 넘었죠. 엄마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응, 잠깐 일 보고 왔어. 점심 먹었어? 네, 누나랑 라면 끓여 먹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서연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뭐 그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림이야. 서연이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에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서연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무지개와 꽃들이 그려져 있었죠. 우와, 우리 서연이 그림 실력 늘었네? 응, 다음 주에 학교에서 미술대회 있어.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미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 등산의 날이었죠. 자, 출발할까? 오늘은 북한산 갈 거야. 좋아요.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천천히 가, 조심하고. 미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랐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많았죠. 엄마, 나 힘들어. 조금만 더 가면 쉬는 곳 나와. 파이팅! 30분 후 쉼터에 도착했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세 식구는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었죠. 엄마, 저기 서울 시내 보여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네. 날씨 좋으니까 잘 보이네. 미란도 풍경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가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라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동료 김도현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35세의 이혼남인 도현은 미란과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계약 건 수고 많았어요.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도현 씨가 더 고생했죠. 미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근데 이사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부담 없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오로지 일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었죠. 영화요? 좋아요. 근데 정말 부담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냥 동료끼리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라는 박선영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요즘 바쁘다며? 선영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재밌어요. 표정 보니까 알겠어. 정말 밝아졌다. 선영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결정 잘한 거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 증명했잖아. 언니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 내가 강했던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대형마트 하역장이었습니다. 태주는 형광조끼를 입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거칠어졌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지만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 씨, 여기 박스 좀 더 옮겨주세요. 반장이 소리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미란이었습니다. 태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란은 카트를 밀며 두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죠.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도 주차장으로 가던 중 하역장 쪽을 스쳐 지나갔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쳤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삼겹살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작은 항구 도시의 횟집에서 수아가 일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손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낸 지 1년 반이 지났죠.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물 좀요. 손님이 소리쳤어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수아는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퇴근 후 수아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와 조카들 생각이 났죠.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미란의 아파트 베란다였습니다. 미란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배신의 아픔, 이혼의 고통, 그리고 홀로서기의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도와줄까요? 민준이 베란다 문을 열고 물었어요. 그래, 고마워. 같이 하자. 미란이 일어서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주는 상추를 씻고 서연은 테이블을 차리고 미라는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농구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멋지네. 언니, 나도 미술대회 나가. 그래, 둘 다 파이팅. 미란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건배, 콜라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어요.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미란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등산 갔을 때, 놀이공원 갔을 때, 집에서 함께 요리할 때, 모든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라진 자리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 사람만의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미라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팔을 기대고 도시를 내려다봤죠. 어디선가 태준도 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수아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미라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잘 살아요, 각자의 인생을.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운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민준의 농구 연습을 보러 가야 하고 오후에는 서연과 미술 재료를 사러 가야 했죠.
다음 주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미란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죠.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으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미란의 집 창문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내일을 위한 휴식이었죠.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 그리고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